오, 피부가 다른데 이걸 보고 되게 새하얀 그러니까 피부색도 달라. 그래, 걔 아니잖아. 아니, 걔 차준환이 김연아랑 결혼한다고 그러면 자, 합시다. 어쨌든 동기부여. 우리 쌤이 아까 윈터 이야기를 갑자기 했던 이유는 알겠지. 꼭 해주고 싶었어. 이 시기에 너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맞지? 부탁할게. 이건 부탁할게. 네. 지우도 부탁할게. 지우는 좀 이렇게. 네. 자,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삼각함수 나누는 게, 실제로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이 친구보다 다른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건데, 이제 먼저 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각이라는 게 뭐지? 각이라는 게 각은 도형의 이름입니다. 도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가리켜서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저것도 당연히 도형이야. 사실 점도, 선도, 면도 다 도형이잖아, 맞지? 오케이. 저것도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의 크기가 뭐지? 각의 크기는 이 각이라는 도형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각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1 때까지의 정의였습니다. 고2 때부터는 정확히는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각의 크기의 정의를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 직선을 시초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쪽을 동경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를 기준이 되는 점을 O라고 잡고, 여기를 보통 뭐 X라고 잡고, 여기를 보통 이제 P라고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OX라는 반직선이 고정되어 있고, 이 OP라는 반직선이 동자가 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간 양, 즉 회전량을 각의 크기로 정리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고2 때부터 새롭게 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각의 크기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가능했지. 공식적으로는 0도부터 36도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피겨 스케이팅 이야기 나왔지만 뭐 세 바퀴 돌면 뭐 몇 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360도보다 더 큰 각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각을 정의하려면 저 벌어진 정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회전량으로 새롭게 각의 크기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삼각함수 관련해서는 이제 저기 회전량을 기준으로 각의 크기를 정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지?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회전을 꼭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시초선이 주어져 있고 동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이 각이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거를 저 30도라는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서 저기 위치에 도착했다고 치면 몇 도가 되는 거지? 330도에다가 한 바퀴를 더 돌렸잖아. 한 바퀴가 360도인 건 똑같거든.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390도가 되는 거지. 또는 한 바퀴 더 돌리면 어떻게 돼? 750도. 오, 계산 빠르다. 75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33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면 몇 가지가 생겨버렸어. 사실은 무수히 많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어쨌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면 좋은데 이제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도입해. 그래서 같은 동경에 대한 각을 통칭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표현을 만들자라는 얘기야. 통으로 그냥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어? 30도가 좋을까? 마이너스 330도가 좋을까? 390도가 좋을까? 당연히 30도가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을 만약 세타도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를 이제 30도에다가 360도를 정수번 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게 이 30도라는 각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이 세타도라는 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일반각 표현은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 자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얼마부터 얼마를 원하냐면 보통 0도부터 이제 360도 단위를 뗐지 지금은 0부터 360까지를 원할 겁니다. 주로. 사실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이제 가끔 마이너스 180도부터 그다음에 180도까지 빼야지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에서 가끔 그 이상한 문제를 내시는 쌤들이 있어. 그래서 23년인가 경동고에서 이제 그 일반각 표현인데 각이 요 자리가 마이너스 200 몇십 도가 나오는 문제를 낸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꼭 이게 보통 이걸로 나타낸다. 그 말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좀 무난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느냐에 따라 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이런 표현을 제일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도를 일반각 표현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한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500도는 360도를 정수번 빼면 언제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들어가게 되지? 140도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반각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40도 이렇게 쓰게 되면 저 각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400도를 할 거야 이번에는. 얘는 일반각 표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저기에다가 360도를 몇 번 더하면 양수로 바뀌어. 두 번 더하면 양수로 바뀌지. 그럼 320도가 거기 알파가 되는 거야. 괜찮지? 우리가 일단 이걸로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잖아. 0부터 360도로 맞춰줘야 돼. 법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였더라? 340도지. 320도지. 아닌가? 잠깐만. 400에다가 720도면 720도면 320 맞지? 320. 우리 다 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 계산한 거 아니지만 수희는 계산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이 각에 대한 일반각 표현은 360도 n 곱하기 알파를 잘 찾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1, 2, 3, 4, 5번 그 라인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다음 각에 대해서 일반각 표현이 잘 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거 틀리면 좀 얼마나 억울하겠어, 맞지? 오케이. 이거는 절대 안 틀리겠죠, 맞지? 자, 해결 한번 해보자. 예? 1000도. 일반각 표현. 360도를 몇 번 빼면 좋을까? 양수인 상태로 몇 번을 빼면 저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들어가게 될까? 두 번 빼면 720도 뺀 거니까 280도 남잖아. 말해버렸네. 오늘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지금 말해버린 그 숫자. 이렇게 쓰면 저 각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각도의 범위를 뭐로 확장한 거지? 사실은 지금 저기에는 각도의 범위에 끝이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끝이 없어. 그냥 계속 돌리면 되지. 맞지? 계속 돌리면 되지. 그래서 각도의 범위가 이 일반각의 의미 중에 하나가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도부터 무한대도까지로 확장되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 단원 제목이 뭐지? 대단원 제목? 이 삼각 함수야, 맞지? 함수는 정역이 일반적으로 뭐지? 함수는 정역이 일반적으로 뭐지? 그러면 고1 거 물은 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죠, 맞지? 그러니까 실수는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어? 없다,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일반각이야. 오케이? 그래야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는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밖에 안 돼. 0도 360도까지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한 거야. 괜찮니? 오케이.
흠수인 거? 마이너스 600도? 600도 한번 해보자. 내가 계산 불편한 걸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다가 360도를 더해서 최초의 양수가 되는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러면 30도 몇 번 더하면 최초의 양수가 되겠어? 2번 더하면 되겠지. 몇 도가 남아? 그게 일반표현의 그 알파잖아요. 그러면 얘가 360도 n 곱하기 12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저 각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야. 남는 건데 뺐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마이너스 600도라는 친구를 이렇게 쓰는 거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20도 이렇게 써놨지. 이걸 항상 우리는 이제 그 0부터 360도 사이를 맞춰주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근데 그걸 계산하는 요령이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쌤 말하는 건 요령에 가까워 사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그 41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맞지? 괜찮니? 네. 괜찮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강의 노트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안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42페이지 봅시다. 42페이지 나온 얘기는 이제 4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1, 2, 3, 4, 4분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각의 크기를 뭐로 정의한 상태지? 벌어진 정도야 회전량이야. 회전량으로 정의를 바꿔서 최소한 이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보니까 그 삼각함수 단원 전체에서 삼각함수 단원이랑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까지는 일단 회전량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섞어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요 1, 2단원,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에서는 회전량을 항상 깔고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회전량의 정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지 보니까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하다 맞지? 뭐야? 시초선과 동경이지.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법이 없으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의한다. 지금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x축 중에서 y축 오른쪽에 반띵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부르겠다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 x축의 음의 방향 이렇게 되겠지. 얘는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되겠지. 구별할 수 있겠지? 저걸 뭐로 삼겠다고? 얘를 시초선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여기 딱 멈췄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동경이 어디에 멈췄지? 2, 3면에 멈췄지. 그럼 저 때 이 각, 요 회전량이 나타내는 각, 이 각을 우리는 제 2, 3면의 각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지? 그럼 만약 여기 가면 최 3, 4분면의 각 이렇게 하겠지. 만약 x축이나 y축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어느 4분면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이렇게 도를 붙여야 되구나.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맞지? 아무튼 문법적으로 애도 속하지 않는다. 맞잖아 이 자식이. 어쨌든 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4분면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라고 질문하면 예전에 그냥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일반각이라서 각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장되었으니까 그 각도 그 뭐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근데 복잡하지 않아. 어차피 여기까지 돌아가면 계속 360도씩 더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 경계가 되는 각에다가 360도 n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원래 2, 4분면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90에서 그러면 90에다가 360도 n 더해주고 그 다음에 180에다가 360도 n 더해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각을 세우면 이 친구가 제 2, 3분면의 각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사실 이거는 근데 쌤이 이제 그 시중 문제를 5년치를 다 지었는데 어쨌든 없기는 하더라고 시험에는. 그래도 어쨌든 알아두도록 합시다. 맞지? 못 내는 건 아니야. 교과서에는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래. 맞지? 맞나? 문제를 까먹었습니다. 잠깐만. 맞아요.
오, 이거 까먹어버렸군요. 오, 리얼리 까먹었다. 요거는 이따가 문제 나오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먹지? 여튼 지금 4분면의 각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어쩌면 저 위에 게 문제인 줄 알고 맞다 한 거였는데 쌤이 그냥 갑자기 서희가 나 삼각함수 기억난 줄 알았지.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첫 번째 파트입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두 번째 파트 갑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목이 뭐냐면 호흡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호는 그 부채꼴의 호를 갖기. 도는 각도할 때 도자입니다. 법은 당연히 방법할 때 법자겠지. 그럼 뭐야?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쓰던 방법은 뭐지? 60분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60분법이라는 친구가 있고 우리는 새로이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분법은 뭘까?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방법이 60분법이야. 원이 있잖아, 맞지? 네. 원의 원주를 360등분해. 네. 그리고 그때 하나의 중심과 크기 있잖아. 네. 그걸 전부 다 1도라 잡겠어. 그게 60분법이야. 오케이. 그리고 다시 그걸 60등분해서 뭐 60분, 또 60등분해서 60초 이렇게 해서 뭐 분초 단위 있는 거 알고는 있지. 네. 아까 중학생 그때 중학교 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아니 각도에도 아, 도, 네. 분초가 있잖아. 아닌가? 맞아 아니 나와. 잠시만요. 각도에 뭐가 이게 있나요? 뭔데? 아니, 이거 아, 1분의 6도. 1분의 1분의 6도. 6, 6에 30. 근데 그 알아요. V를 60으로 1분의 나눠서. 6. 그치. 정식점이 아닙니다. 그 과학이 없다고. 나오는데. 아니, 야, 그거 간센스면 알려줄까? 자, 어쨌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쓸 일이 없어. 초등학교 때는 쓸 일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쓸 일이 아예 없어. 쌤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언제 했을까? 초? 여기 수업할 때 그런 거 알지?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1분 안 써. 알지? 안 써. 필요 없어. 알지? 수능 칠 때 필요 없어. 알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자. 당황스러워. 어쨌든 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이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걸 정의할 건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원의 중심, 반원의 중심이고 그다음 이 친구 길이가 r이라고 합시다. 그때 요 길이랑 길이가 똑같게 되는 호를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자고. 요 길이가 얼마라고? r이라고. 그때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뭐가 생겨? 각이 생기지, 맞지? 각이 생기지. 그때 요 각의 크기를 1이라고 정의하겠다입니다. 괜찮니? 1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해봐. 내가 반지름을 여기 이렇게 좀 줄여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코의 길이랑 정확히 똑같게 되려면 그때도 중심의 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준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그 60분법에서도 노를 1도로 삼았어. 360등분해서 한 칸의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삼았잖아, 맞지? 그리고 그게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각도를 이야기했잖아. 여기도 똑같이 얘를 1이라고 하겠다고. 괜찮니?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 그럼 이렇게 해줄까?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오케이? 괜찮니? 그러면 요 1라디안이 두 개 있으면 몇 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각의 크기를 그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지. 절반계 있으면 2분의 라디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모든 각의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방식인데 쌤은 사실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정의했었거든. 옛날 방식을 잠깐 보면 호도법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게 그 겨울 방학 때 그 유림이랑 지우랑 선행할 때 유성이랑 그때 기억나? 저- 기억나? 선행할 때 사실 쌤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름에요? 겨울 방학. 여름에도 했겠. 겨울에 호두법은 겨울은 선생님이 안 진짜 알고. 그 내가 그때 그 승우 쌤한테 배운 거에 플러스 알파로 했을 거야. 아니야 너 이거까지는 하고 나갔잖아. 너 기억을 그때 왜곡시키지 마. 수투할 때 수투하다가 초중반에 그래. 아, 중반에. 한 달 정도 하고 나갔어. 아 쌤이 상상도 마지막에 하셨다. 아 그래? 지금 못 들었구나 그러면. 아 하여튼 자 어쨌든 근데 그때 한지 오래돼가지고 승우 쌤 빼먹은 거 채워줬잖아. 네, 근데 맞아요. 다시 리뷰해줬어.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읽지? 3대 4라고 했잖았지. 저거 읽는 네 가지 방법. 4에 대한 3의 비. 오 맞아. 3과 4의 비. 그 다음에 그 순서 바꿔. 순서 4와 바꿔. 3과 4의 그러니까 4에 대한 그러니까 4에 대한 3의 비, 3의 4에 대한 비, 3대 4 그리고 3과 4의 비 이렇게 네 가지를 읽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관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4에 대한 그거는 이제 기본 이제 항상 우리가 쓰는 거고 3과 4의 비라는 말이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비교하는 양이고 이 친구 이름이 기준 양이고 이 친구가 비교하는 양이라서 얘의 비의 값이 4분의 3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이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비와 비율 단원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아 물론 이제 그게 5학년이든지 6학년인지 지금은 잘 몰라. 사실. 6학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뭔가 저번에 진짜 힘들었네. 자 봅시다. 여기서 그 순서로 읽으면 무슨 뜻이지? 호의 길이 대 반지름의 길이. 그럼 그의 비의 값은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가 바로 각의 크기로 정의하는 방식이 이제 이 호두법이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이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얼마? 1.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내가 가서 여기가 2라디안이 되면 아니지 2r이 되면 2라디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는 이제 3r이 되면 각의 크기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러면 스라야 요 길이가 얼마지? 네? 물론 이 길이를 묻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요 길이를 묻는 겁니다. 얼마가 돼? 파이 r이지. 그럼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 파이가 됩니다. r분의 파이 r이 각의 크기라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각의 크기가 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파이가 실제로 얼마지? 3.14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림을 잘 그린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정도 하지. 그래서 저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알게 되었지?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는 사실을 18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호두법은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표현이거든. 요걸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윤선이는 설득이 안 되었니? 아니요. 설득이 되었어? 사실 아까 저기 조금 남았다고 하신 거의를 못 채웠어요. 아 그게 지금 여기 한 칸일 때 1라디안, 두 칸일 때 2라디안, 세 칸일 때 3라디안이니까 여기가 3이거든. 요 가격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 파이라고 했잖아. 근데 파이는 3.14니까 여기가 사실은 0.14만큼이라는 뜻으로 다 계산해서 그렸다는 뜻이었어. 자, 괜찮아? 오케이. 자, 합시다. 자, 이번에는 희교 너무 좋네. 또? 이거 읽을 수 있어? 잠깐만 점퍼아워. 왜 이게 뭐에 다니지? 시소. 오, 시속 맞습니다. 속력의 단위지 맞지? 우리 속력의 단위를 왜 이렇게 정했을까? 시간 보내. 그렇지.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거리로 거리로
이 속력을 구하기 때문에 단위를 저렇게 정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단위는 시간의 단위분의 거리의 단위로 이게 정의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정하는 거야. 이런 거 너희 그 통과 1학년 1학기 첫 수업 때 배우는 거 같지, 맞지? 네. 맞지? 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어요? 좀 아는 게 많지. 자, 어쨌든 물리에서 그 멘토 쌤이 물리 새로 오신 멘토 쌤이잖아. 물리를 많이 잘합니다. 물리랑 수학 많이 잘합니다. 물리랑 수학이 문제는 물리랑 수학이 그치? 아, 물리가 자, 어쨌든 잡시다. 여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단위가 어떻게 세팅되지? 여기가 뭐야? 길이. 여기도 뭐야? 길이.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가 없어져야 됩니다. 단위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도법의 사실 실제 목적은 이겁니다. 아까 쌤이 질문했었지. 이 단원 제목이 뭐라고? 삼각함수라고. 함수는 정의역이 뭐라고? 실수라고. 이해했어? 근데 각도는 실수가 아니다. 1도가 커, 3이 커? 비교가 할 아니. 삼이 딱 봐도 크잖아. 아니 근데 삼을 보면 아니 3을 호도법으로 하면 호도법을 하면 3이 더 크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까지 생각했으면 다현이가 진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맞지?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를 거기 함수 적평면에 그려놓으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서로를 할 거야, 맞지?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0도부터 360도라는 각도는 무슨 제한이 걸려 있어? 일단 범위 제한이 걸렸지. 그리고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풀었어? 범위 제한을 풀었어, 맞지? 그리고 호도법을 뭘 풀었지? 각도를 같은 스케일로 옮긴 거야. 즉 실수로 옮긴 거지. 그래서 호도법이랑 이 일반각이 삼각함수를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거. 괜찮니? 오케이. 자, 여튼 그럼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 어떤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 요 이야기도 잠깐 합시다. 그러면 이 단위는 뭘까? 쌤이 계속 단위를 쓸 때 괄호를 써야 되는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 괄호는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배려의 단위입니다. 단위가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그냥 단위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들은 뭐였지? 기본양이잖아, 맞지? 그런 거에만 그냥 단위를 정한단 말이야. 얘는 기본양이 아니야, 사실은, 맞지? 근데도 불구하고 단위를 붙인 건 배려야, 배려. 1도, 1도, 2도, 3도 하다가 갑자기 1 하고 각의 크기를 말하니까 뭐 찝찝한데? 그럼 이거 써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이 각도가 1은 붙여진 건 이거의 준말입니다. 그냥 말만 줄인 거야. 그래. 이거를 줄여서 앞에 4개를 따고 뒤에 2개를 따서 읽는 겁니다. 뭐라고 읽지? 그렇게 붙인 단위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줄여가 생략해가지고 RAD만 쓰게 된 거지. 교과서는 웬만하면 한글로 라디 안 써줍니다. 교과서는 한글 좋아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지?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지? 60 뭐? 여기는 뭐야? 호도법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일반 세상에서는 기준이 60분법이야, 호도법이야? 60도. 당연히 60분법 쓰고 있잖아. 엄마한테 3분의 파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통은 2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약간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혹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암기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식을 먼저 이야기하면, 암기하는 방식은 특수각에 대한 호도법 각을 외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0도랑 6분의 파이랑 같대. 여기를 양변을 6으로 나눠봐. 여기 뭐가 돼? 30도. 여기는 뭐가 돼? 6분의 파이. 그럼 30도를 단위로 삼자고. 그러면 3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 60. 30도가 2개니까 60도 이렇게. 괜찮지? 그럼 90도는 여기서 그냥 이걸 2로 나눠도 2로 나눠도 괜찮잖아.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워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수각에 대한 접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쌤 저는 매번 이거 생각 그러지 마라. 그렇지? 그냥
특수각에 대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뇌 쌤 이거 쌤 개인적인 이상한 생각이 알았지? 그러니까 뇌에 소모가 생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썼으면 좋겠어. 자, 외워야 될 거 외워서 그냥 바로 생각해서 문제 자체의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였지 하고 더 고민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보자마자 풀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 맞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것도 많아지면 생각을 멀리 못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외우고 있는 게 많은 게 좋아. 오케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걸 고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를 유충도로 고치고 싶잖아. 그럼 파이를 그냥 180도로 바꿔주면 고쳐집니다. 다시 뭐라고 쓰면 된다고? 파이 대신에 180도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딱 정리가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45도? 이런 걸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 얘를 180으로 나눠볼래?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지? 180분의 파이는 1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할 겁니다. 얘는 좀 나이스하지 않은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랑 갖고나면 얼마나? 4분의 파이가 되지. 오케이. 이렇게 고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를 우리가 6중으로 고치라고 하면 파이를 뭐로 바꿔 쓴다고? 180도로 바꿔 쓴다. 근데 이제 얘를 바꾸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80도의 파이를 곱한다. 괜찮아? 하여튼 연습해서 능숙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앞번에 나와서 이제 틀리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근데 그렇지. 틀리고는 쓰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43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거기 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일반각편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쌤이 책이랑 설명하는 순서가 약간 다른데 시험에 보면 대부분 다 그 이 정도까지는 60% 나오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호도법으로 나옵니다. 사실 4분면의 각조차도 호도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최소한 삼각함 단원에서는 기본값이 호도법 표현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도 호도법으로 바꿔서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무슨 표현이었지? 일반각 표현의 기본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저 360도는 지금 180도가 파이라면 360도는 몇 파이겠어? 2파이겠지. 저걸 2파이로 바꿔 쓰는 거야. 대신에 이 친구는 단위가 없다고. 아니면 라디안을 쓴다고. 라디안은 사실 배려받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배려 필요 없죠. 어? 그래서 세타는 뭐야?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라디안이 있는 건데 그냥 안 쓰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쓰게 되면 2n 파이 더하기 알파 꼴로 관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니? 이게 뭐라고? 호도법 각으로의 일반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혹시 주위에 불편한 게 있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갈까요? 너희는 잘 안 가겠지만. 너무 아깝다. 해교야. 근데 쌤도 너한테 공격적으로 말해볼까? 이따 식. 오케이. 봅시다. 근데 쌤이 그 따시가라고 하면 이제 아빠 삼촌이 욕해요라고 했던 그 친구가 올해 졸업했어. 고등학생이요? 고3 졸업했어. 와. 세월이 그냥. 이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율이 소율이가 하는 말에 선생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쌤이. 이거 전혀 끼지 그러니까 아빠가 삼촌을 욕한다고? 아니 내가 오빠한테 따시가 이러면 수연. 걔가 이제 그 자기 아빠한테 가서 나를 찌르는 거지. 몇 살인데요?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었다고요? 이제 고3 졸업했다고. 공치. 세월이 그냥 뭐지? 뭉치.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결혼해서 청첩장 드리면 오실 거예요? 근데 유석이 얼마나 빨리 하려고. 아, 저는 29살 할 거예요. 진짜.
유치원을 9살에 우리 언니 30인 나왔어. 이제 올라갔어요. 시간 되시게. 제발 나가세요. 시간 되면. 네. 띠동 근데 쌤이 주말에 일해서. 하루도 바꿔주세요? 쌤 저희 졸업식에 노시는 거 아니에요? 졸업식에 오셔야 민규 쌤은 오신다던데 결혼식에. 그치? 근데 결혼식. 그러셨던 거 같아. 우리 민규 그러셨어. 쌤 결혼식에 가기로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저보다 빨리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민규 쌤만 가야겠다. 저도. 아 그래. 저희 좀 어. 나가 쭉 가버렸잖아. 자 봅시다. 자 우리 그 아무도 모르지 않아? 나중에 생각이나 봐라. 봅시다. 우리 그 183페이지까지 보기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 조금 풉시다 지금. 자, 빨리 어쨌든 이 호두법이라는 것도 낯선 경험이긴 하거든 사실. 좀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해보십시오 빠르게.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너무 많은데요? 아 4번까지구나. 아니네 6번까지네 6번까지. 보기 6번까지 빠르게 보십시오. 그니까. 빨리 그려보십시오. 그리 쉬운데 너무 진행은 너무 그러면 보고 넘어가도 돼. 그리 근데 그림을 확인은 한번 해야지. 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체크는 하십시오. 근데 플러스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다. 그 너무 이게 다 그려져 있는데. 막 이제 막 120도 그리라고 하는데 가끔 이런 애들 있어. 이렇게. 120도는 어느 정도지? 사실 쌤이 지금 그릴 때 이거 사실 여기 45도가 되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120도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어쩌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120 안 써서 틀렸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그래야 보여. 도형 좀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각도에 대한 감각이 약간은 있어야 돼. 아무도 그래도. 유명희 배우는 사실 다 괜찮아. 근데 유명각 할 때 얘는 점수 써야 돼요. 응? 아 얘는 점수 쌤도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써야 됩니다. 왜 안 썼지? 홀! 얘는 점수 써야 됩니다. 네. 고마워. 얘는 점수 써야 됩니다. 아마 개념 정리한 노트에는 다 얘는 점수 적혀 있을 겁니다. 귀찮아도 어차피 결국 시험에 답으로 쓸 때는 한 번 쓰는 거잖아, 맞지? 그때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짱구 아빠 말게. 나 짱구 말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 맞아요, 짱구. 실례요. 애들이 누가 이야기했지? 짱구 음물은 이야기해 주던데. 그 짱구가 그 망가? 그 무슨 타 차원에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맞아요. 그거를 망상증이 그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런 그 음모론 있더라고. 근데 그 작가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아무도 몰라. 무슨 나중에 근데 모르는 게 좋아. 쌤도 알고 나서 짱구 싫어졌어. 무서워. 아니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좋다니까. 궁금하다. 짱구 입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옆으로 웃을 때 옆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적도 있어. 그런 음모론이 그래서 알고 왔더니 성인 공포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원래 짱구 원작이 근데 나 있는 실제 거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그 사람이 대본을 찍어가지고 뭐라 했어 민지가? 근데 너무 왜 놀랐어? 진짜 첫 번째 딱 그 짱구 이름을 찾아왔어? 제가 그 짱구 원작을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짜 되게 너가 지금 좋겠다. 그니까 나안 해. 너희들 다 풀고 이제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 알았어. 오 성이 방금 멋있었다. 자, 우리 그러면 들려? 왜 이렇게 많았다 말했잖아. 성이 벌써 다 풀었다는 거 아니? 근데 이런 건 해교가 정말. 맞아 맞아. 해교 자 우리 그럼 개념 익힘 1번 문제로 가실까요? 이거 미리 안 풀었잖아. 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좌표에 나타내는 건 좀 이따가 하고 몇 선면에 480도 몇 선면에 가기지?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360도를 빼거나 더해서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몇 번 빼면 되겠어? 한 번 빼면 되겠다. 그러면 몇 도가 나와? 120도. 120도는 몇 사분면? 2사분면 맞지? 그 다음에
930도는 뭘 빼면 좋을까? 700. 그러면 남는 게 뭐야? 210. 180도보다 조금 크니까 3, 4분면. 맞지? 마이너스 780도는 몇 도를 더하면 좋을까? 근데 두 번 더해도 괜찮아. 어차피 음의 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두 번 더하면 몇 도가 돼? 마이너스 60도니까 몇 4분면? 4, 4분면. 오케이. 마이너스 1020도는 어떻게? 세 번 더하는 게 좋겠다, 맞지? 그러면 60도가 되겠네. 1080도를 더하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쌤이 하고 싶었던 문제가 사실 이 2번 문제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할게. 자, 세타가 몇 3분면에 가기래? 2사분면 2번 세타가 몇 3분면 가기래? 2, 4분면 가기래. 그러면 2번이 어디인데? 개념팀 2번 문제. 3, 4분면이네. 아니 어디 부분? 어디 부분? 아 확인 유제 아니 문제가 이상하다. 어? 문제가 달라? 아니 훨씬 많이 갔는데. 근데 딱 3분이랑 맞았어. 자, 봅시다. 이렇게 뒤에 보고 자, 세타가 2, 4분면에 가기래.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항상 그냥 원래 2, 3면 가고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거기다 뭐만 더해준다고? 360도 n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90 더하기 360도 n 그리고 180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가 뭐라고? 제 2, 3면의 각을 모두 표현한 거라고. 괜찮지? 그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정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게 나왔어. 물론 여기도 아까 누가 질문해 줬었지? n은 정수라고 써야 됩니다. 자, 양면에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45도 더하기 180도 n이 될 거고, 이제 2분의 세타 도가 될 거고, 그리고 90도 더하기 180도 n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때 이제 이 동경이 아까 동경이 저 범위 안에 있을 때 몇 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지?를 물으면 사실은 우리가 저기 어차피 180도를 두 번 가면 몇 도가 돼버려? 360도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360도가 될 때까지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n에 0을 넣고 그러면 그냥 처음에 한 번 나오고 1 넣으면 180도 더했을 때 나올 거고 2 넣으면 얼마 더한 게 나와요? 360도 더한 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범위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에 뭐랑 뭐만 넣으면 돼? 0, 1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0, 1만 넣으면 되는 이유가 뭐지? 여기 n 앞의 개수가 얼마라서? 180도라서. 근데 만약 여기 3이었다면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 120도 n이 되겠지. 그럼 360도 만들려면 몇 번 해야 돼? 3번. 그러면 n이 0, 1, 2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쌤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n이 저기가 2니까 2k-1, 2k 이렇게 해서 하고 3일 때는 3k-2, 3k-1, 3k 이렇게 해서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은 n에 0 넣고 이렇게 끝내는 거지. 자, 해봅시다. n에 0 넣으면 어떻게 나와? 45도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90도. 이건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n에 1 집어넣게 되면 225도 2분의 세타도 그 다음에 뭐지? 1 넣었으니까 270도인가? 얘는 몇 사분면 각이지? 3, 4분면 각이지. 270도가 어쨌든 3, 4분면의 경계잖아, 맞지?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45도부터 90도까지니까 여기에 하나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225도부터니까 225도는 180에다 45도를 더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점 가운데 잘릴 겁니다. 이렇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실제로 이제 원래 2, 4분면이었던 그 동경에 대한 이제 그 절반의 동경을 가지는 친구가 저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말이 약간 꼬였는데 어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 책에서는 아마 이제 60분부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온 기출 문제 전부 다가 사실은 포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그냥 포토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60분부로 바꾸면 되겠지.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알파라는 이제 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호두법이니까 단위가 이제 생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 파이 2m1 파이 더하기 세타 1 이렇게 쓸게. 그 다음 베타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2m2 파이 그리고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고 m1과 m2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세타 1과 세타 2는 그냥 0부터 2파이 사이의 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할게. 세타 1과 세타 2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어떤 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위치 관계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칭 관련된 표현 있지?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무슨 대칭이 있었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오케이? 그렇게 했었잖아.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에요. 실제로 알파는 근데 몇 바퀴 돌았을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각은 사실 세타 1을 가리키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이 알파는 계속 돌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첫 번째 케이스로 살펴보는 거는 두 동경이 일치입니다. 두 동경이 일치. 그러면 여기다가 베타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베타를. 약간 피코가 되버렸는데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 각은 뭐라고? 세타 2인 거지. 괜찮니? 그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을 알게 된 거지?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거랑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어.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걸 선호해서 빼게 되면 이 m2-m1 파이가 되잖아, 맞지? 그치? 근데 어차피 m2랑 m1은 뭐야? 정수야. 그럼 정수 빼기 정수는 무조건 뭐야? 정수지. 그래서 보통 en 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정수. 사실 두 동경이 일치랑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어서. 보통은 자, 자, 두 동경이 글씨 조금 이상한데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라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게 그 교과서나 책들에서 이런 표현을 선호합니다. 원점 대칭이 좀 더 짧고 좋은데 뭐랄까 하여튼 뭐 교육과정상 저런 표현들을 좀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쓰는가 말든가 좀 일관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알파가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알파가 오케이. 여기가 이제 세타 1인 거지 사실은. 자, 그럼 베타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베타를 이렇게 이제 원점 대칭 반대 방향 일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즉 요 각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요 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세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가 뭐가 되지? 세타 1에서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면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 2 빼기 세타 1이 파이가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나는 알파 베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될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거 사실 외워야 될까? 그냥 그려서 할 줄 알면 돼. 보통 이제 내신이 가까워지면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꽤 잘 나오긴 합니다. 꽤 기준 좀 애매한데 5년치에 학교가 한 20개인데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안 나오진 않는다, 맞지? 아주 안 나오진 않는다. 보통 쌤이 이제 잘 나온다고 하면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안 나온다면 거의 한두 문제 막 이런 거잖아, 맞지? 거의 50, 그러니까 20개 학교 5년치 봤는데 한두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고 얘기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자, 어쨌든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넣냐면 그 이것만 묻거나 이것만 묻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냥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물어버리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처리하는. 그때의 이제 값을 둘 다 구하세요. 이렇게 모두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데 큰일 났네. 일단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흐름상
대답은 잘. 너무 가볍게 대해서 놀랐는데 이거 앞으로 거기 몇 개 남았니 보면 알죠? 네. 다음 페이지가 있어. 예? 자 합시다. 그 다음으로 우리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 자 x축 대칭 조금만 빨리빨리 합시다. 자 x축 대칭이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알파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친구가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 각이 세타 1 여기가 세타 2라는 거 이제 알겠지.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가 뭐지? 세타 1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더하면 딱 한 바퀴 돼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2파이 2파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국은 2n파이가 된다. 왜냐면 2n파이 더하기 2파이 맞자? 어차피 2 곱하기 정수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2n파이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오늘 계속 빼먹는데 다 n은 정수는 깔려 있는 겁니다. 같이 n은 정수는 다 이렇게 생략되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 y축 대칭 합시다. y축 대칭. 패스하겠습니다. 자, y는 x 대칭 하겠습니다. 자, 거기 다 그려놨으니까 자, 우리 y는 x축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이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각이 세타 1이 되는 거고 요 각이 세타 2가 되는 거거든.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다음엔 얼마?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어야 되나? 꼭.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왜 4번이야? 5번이지? 6번은 뭐지? 6번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 이것도 넘어갈게. 자 7번이 뭐지? 7번이? 두 동경이 수직. 이 문제는 사실 원래 없는 문제거든. 원래 없는 문제인데 이제 그 우리 동네에서 시험에 딱 두 문제 나왔더라고. 성신에서 하나, 사대국어에서 하나 딱 두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봤어 쌤도. 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리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알파. 그러면 베타가 어떻게 그리면 되지? 베타가 사실은 베타가 두 개 그려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가 하나 베타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베타. 그래서 수직은 이 한직선 위에 따처럼 한 번에 두 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자체가 모두 구하시고 혹은 뭐 모두 구해서 뭐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결문 자체가. 자 그럼 해봅시다. 먼저 이 친구는 여기가 세타 1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세타 2는 어디? 여기가 세타 2거든. 근데 여기가 90도래. 그럼 무슨 뜻이지?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 2 빼기 세타 1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그 말은 베타 빼기 알파를 하게 되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베타가 이 각이래. 그러면 요 각이 실제로는 세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때? 같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지금 쌤이 얼마처럼 표시한 거지? 2분의 3파이를 표시한 거 나왔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베타 빼기 알파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수직은 하나만 표현하는 게 좀 곤란하다, 맞지? 그러니까 내면 무조건 두 개인 거야. 둘 다 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뭐지? 집중 안 하고 지금. 자, 그럼 우리 그 나왔다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올해예요? 아 작년이요. 아니 재작년이 되겠지. 우리 26년이란다. 그러니까 작년 어쨌든 24 성신년. 아저 25 계산 아 25 계산 그거는 앞에 뭐였지? 아 x축 대칭이었어. 계산. 25년에 작년이요? 작년이 배워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봅시다. 예를 봅시다. 0 세타 파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해서 2분의 1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빼서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거나 빼서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게 더 이쁠 테니까 어차피 n이 정수라서 어디에서 빼든지는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일단 이제 편하게 하면 좋을 거니까 이제 양수편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합니다.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돼? 이 친구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양변에 5분의 1을 곱합시다. 그러면 5분의 4n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라고 줬지? 0에서 파이 사이라고 줬는데 0에서 파이 이렇게 씹어놓은 겁니다. 네, n은 여기서 생략했지만 생략한 거 빼먹으면 좋지. n은 정수라는 게 다시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이 부등식 만족시키려면 n에 0을 넣으면 세타가 얼마가 돼? 5분의 파이가 되지. n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족하는 세타는 5분의 파이 1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는 이제 2분의 5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괜찮지? 여기는 물론 n은 정수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는 5분의 4n 파이 더하기 5분의 3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도 0부터 파이 사이가 됩니다. 네, 보면 알겠지만 n에 1 넣으면 이미 안 되니까 n에 0 넣어서 5분의 3파이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n이 0일 때 세타가 5분의 3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랑 더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어쨌든 이제 사실 이걸 우리가 외울 만큼은 너무 짜잘할 게 많거든. 7개면 참 맞지? 또 혹시나 선생님이 또 이상한 표현을 또 만들어 내버리면 어쩔 거야. 맞지? 사실 그 대치동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 선생님도 사실 우리동에서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다양한 표현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건 요 7가지 중에 나오기만 했어. 요 7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게 먼저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숙제도 코프야. 저기 우리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포함된 부분은 빼고 과제를 낼게 알았지? 빼고 나머지 그 중동계 위치 관계까지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 말하고 안 가면은 박쌤 표정 진짜. 영상에 적어도 쌤 저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출력했어요. 그래서 나 그때 잤는데 그거 딱히 안 적혔어. 아 진짜 다행이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위로 마이크 들고 출력.